이제 제가 저희 동영상 보셨냐고 물어본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어, 가끔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저희 동영상에서 제가 저희 공부 모임 시간에서 법이란 걸 잡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리고 혹시 시부도 강의 들어보셨나요? 그때 대부분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보면, 아, 내가 그때 알았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알았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깨달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게 있기 때문에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알았다, 뭐 이것뿐이야, 그런 소견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가 이제 저도 그 병을 크게 알아봤고, 제가 거듭거듭 강조해서 말씀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말씀드리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이 그런 소견이 나요. 아, 그러니까 모종의 어떤 변화를 경험하거든요. 아 하면서, 아 이거구나 하면서 어떤 발견을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그걸 옛사람들이 뭐냐면 불구덩이에서 빠져나와서 물구덩이로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그게 깨달았다는 소견이 있는 한 그건 아니에요. 아 이거다. 뭐, 아 그래 하면서, 그래 그렇게 되면 딱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면, 한동안 딱 이걸 처음 발견하고 아 이거다 했을 때 한동안은 뭐냐, 문제 없는 상황을 겪어요. 이건 공통된 거예요. 동서고금에 모든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보통 영적 체험이다, 깨달음의 순간이다, 견성 오도의 순간이다 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근데 그걸 직접 경험하는 당사자가 놓치고 있는 큰 실수가 뭐냐면, 그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전과 후가 나뉘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왜 불이법을 강조하면 그건 두 개잖아요. 그렇지 않은 것과 그것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한동안 문제 없을 때는 상관없는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게 하나의 상으로 남아요. 이미지로 남아요. 그래서 아침마다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미지 속에 자기가 그때 경험했던 어떤 그때 그 상이 뭐냐면, 색수상행식에서 보통 수상이에요. 느낌 아니면 마음의 표상으로 잡힌다고요. 그래서 어떤 상태나 어떤 것에 집착하게 돼요. 그래서 그 상태에 있으면 일이 없어. 그렇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두 개를 만든 거예요. 법과 법 아닌 상태가 둘이 돼요. 근데 당사자는 그때는 몰라요. 왜냐면 이게 법이지가 있어요. 그거 당연하지 그런 거예요. 그럼 근데 자기가 분별하고 있다는 사실은 자기는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그걸 알게 된 순간이 뭐냐면 불편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불안이 찾아오고, 여기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다시 감정에 꺼달리고 하다 보면 하면서 분별이, 그 왜 분별이 일어나고 불안하냐면, 내가 깨달았는데란 소견이 있어 그래. 내가 깨달았는데, 깨달았으면 이러진 않, 그게 겉으로 안 드러나는데 이미 무의식적으로 그런 그게 있어요. 그게 깨달음의 상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깨달았다고 믿기 때문에 그 상에 부합되지 않은 현실의 이 재상에서, 그게 그래서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 상태가 따로 있고 법 아닌 상태가 따로 있고, 그래서 그때 대부분의 느낌이 뭐냐, 오락가락한다 이게. 그걸 아디아샨티가 얻었다 잃었다 게임이라고 했어요. 어떨 때는 그거 얻은 것 같아. 어떨 때는 그게 사라졌어요. 잃어버렸어요. 응? 그렇게 와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이제 아디아샨티가 깨어나면서 깨달음까지 해서. 이게 저도 그 책을 처음에 우리나라 번역되기 전이었어요. 제가 그 병을 앓고 있을 때 우연히 아디아샨티를 알아서, 우리나라에 소개도 안 됐을 텐데 원서를 구해다가 떠듬떠듬 읽어가면서 그 대목 보고 나도 이런데, 이거 일반적인 경우구나.
그리고 나중에 제가 시부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이제 시부도 그 개송들이나 이런 걸 읽다 보니까 제 4도 경계가 그거예요. 득우 경계가 어떨 때는 고봉정상, 어떨 땐 다시 안개속. 그게 얻었다 잃었다 게임이에요. 그게 소를 잡은 사람의 그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잡고 있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부도 뒤에 가면 소를 잊어버린다요. 망우존이나 법을 내려놓아야 된다요. 근데 그걸 법을 내려놓고자 해서 내려놓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중에 아하 하고 법이란 게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깨달음의 상태란 건 없어요. 그래야지만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언제 몇 월 며칠 언제 이걸 알았어요. 저도 그날을 기억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뭐냐면 그때는 내가 놓쳤던 걸 10년 그 사실 알고 10년 방황 끝에 제가 제 문제를 해결했다는 게 그거예요. 그게 착각이었구나. 깨달았다는 또 다른 착각이었다. 그게 불구덩이에 나왔는데 다시 물구덩이에 분별 속에 있다가 분별 아닌 상태라는 또 다른 분별을 했던 거예요. 법의 상태라는. 그래 법이 따로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까 말씀하신 시비가 벌어져요. 옳다 그러다가 맞다 틀리다. 근데 진짜 법을 깨달으면 시비가 사라져요. 왜냐면 시비할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쥐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걸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거, 이거. 특별한 게 아닌 거예요. 근데 한동안은 그래요. 그게 공부 초창기 상태예요. 보통 제가 10년은 지나야 된다, 10년은 지나야 된다 그러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지 스스로 그 사실을 깨달아요. 자기 실수를 돌아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서 공부 모임 하면서 거듭거듭 간곡하게 당부하는 것은 그 시간을 조금이나마 줄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그게 또 다른 착각이거든요. 그걸 옛사람들이 법집이다, 법견이다, 각견이다 그랬어요. 깨달음이란 견해, 법에 대한 집착, 법이란 견해, 그 법에 대한 집착. 그래서 금강경에서 법마저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비법이 매랴. 그러니까 법과 비법 그 분별을 내려놓으란 소리예요. 아무것도 지지 말란 소리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 발견의 기쁨이나 당연히 우리의 그 예전 버릇이 어떤 대상에 집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1초 전과 1초 후를 나눌 수 있는 어떤 그 이벤트가 벌어진 사건을 자기도 모르게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오래된 버릇이고 그 버릇을 미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하나 잡았다는 사실을. 왜냐면 그건 당연하니까. 이게 법이지라고 하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돌아간다는 게 벌써 둘이라는 소리예요. 돌아갈 때가 있다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미묘한 경계선을 그어놓고 그래서 그런 거. 그게 아직 이 사실이 분명하지 않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저도 그래 왔어요. 저도 허벅지를 치고 그랬어요. 왜냐면 그래야만 될 것 같으니까. 근데 이제 시간을 보낸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무작정 시간만 보내는 게 아닙니다. 무작정 시간만 보내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진짜 공부가 시작되는데 그 공부의 시작을 알려주는 게 뭐냐? 내가 알긴 아는데 근데 왜 이러지? 라는 자기 안의 의문, 그게 공부하는 사람의 진정성, 정직해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자기 공부를 도와주는 소리예요. 자기 내면에서 진짜 이 공부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모종의 체험을 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때가 옵니다. 그때가 뭐 몇 초 뒤일 수도 있고 한 1, 2년 뒤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내면에 그거를 그 소리에 그래서 깨달음 뒤에 숨지 마라, 체험 뒤에 숨지 마라, 법에 집착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그래 퉁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기존에 들었던 어떤 걸 가지고 그래 이것도 법이지 하고 퉁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때부터 이제 진정한 공부의 시작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자기가 체험하고 깨달았던 거기가 이제 문고리거든요. 근데 문고리를 잡고 있으면 아직 안 들어간 거예요. 문고리를 놔야 돼. 근데 이걸 놓고 싶다고 놓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견성이고 오직 깨달음이고 뭐 깨달았는데 뭐 들어볼 게 뭐 있어요. 대부분 그런다고요. 대부분 이 해가
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탁 하면서 아 이것뿐이잖아 이거 별거 없잖아 이러면서 딱 정리가 돼버려요. 그게 옛사람도 그랬어요. 대서장에서 당부한 게 뭐냐면 요즘 사대부들 가운데 영리한 이들은 이걸 어렵지 않게 깨닫고 나서는 그냥 다 이거지 뭐 더 없지 그러려고. 근데 그게 아직 그 순간에 속는 거예요. 그 영적인 체험이나 그 오도의 순간이 주는 그게 뭐냐면 제가 예전 초창기에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제 군대 경험을 얘기했거든요. 제가 인천에서 해안초소 근무했는데 번개 치는 날이 있어요. 근데 번개가 번쩍하면은 저 수평선 끝까지 다 보여 순간에. 달도 없고 칠흑같이 어둠이라 코앞도 안 보이는데 번쩍한 순간 순간적으로 다 보여요. 근데 그 번쩍하고 다시 닫혀요. 실제로는 번쩍할 때는 저 수평선 저 멀리까지 끝까지 다 봤어. 근데 그게 닫히는 순간 자기 발밑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그 보통 도노의 순간으로 아 하면서 이거구나 일치가 이거였네 그 순간 뭐냐 자기가 다 알았다는 자, 모르는 게 없다는 그런 기분이 찾아와요. 그래서 그때는 자신만만하고 그때는 모르는 게 없는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에, 그때 왜 사람들한테 점검받으라고 사람을 찾으라고 하냐면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순간에만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잠시 뒤로 물러났던 이 분별하는 생각이 다시 주도권을 잡아요. 왜냐하면 그 번쩍했던 건 일순간이고 결국은 뭐냐면 그 번쩍했던 순간을 이렇게 스냅 사진 찍듯이 탁 하나의 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깨달았어 하고 자기도 모르게 법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는 소리가 나와요. 사람 만나면 사람 관심도 없는데 자꾸 이 얘기가 나와. 그게 뭐냐 모든 것에 중독된 사람들의 공통된 게 당구 처음 배운 사람들은 당구 생각만 하고 여자에 빠지면 여자 생각만 하고 그게 법에 빠져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면서 그때 되면 어떻게 되면 그게 그래서 그 암환심이 생긴다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체험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깨달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사람,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둘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둘이 되면 결코 편할 수 없고 둘이 되면 반드시 덜그덕 무슨 시비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걸 이제 그 체험의 여운이 점점 약해지는 시간이 지나면 원래 점점 약해져요. 그렇게 되면 이게 처음에는 이게 강할 때는 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점점 흐려진다고 해야 될까? 점점 다시 분별이 들어오는 만큼 매해져요. 그렇게 되면 다시 흐려지니까 그때 이걸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은 공부가 자동으로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불안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몰랐을 땐 전혀 경험하지 않았던 불편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만 경험하는 불편함. 다른 사람들은 전혀 그런 걸 못 느끼는데 여기에 이제 빠져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뭔가 이거 불확실하다. 뭔가 내가 분명히 그때는 알았던 것 같아 지금 이렇게 내가 제대로 안 건지 이렇게 되면 과거하고 예전 이거 알기 이전하고 비교할 수 없는 불안감이 또 찾아와요. 곤란이 찾아와요. 그래서 10중 8구 그 도중에서 다시 미혹된다. 왜냐면 생각 속에서 길을 잃어요. 결국 우리가 또 공부할 때 의지하는 건 자기 생각에 의지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왜 이게 인연이 있어야 되고 사람을 통해서 공부해야 되고 한동안 이렇게 도반들과의 관계 이 인연을 맺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그런 데서 그 과정 중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 과정을 겪어 넘어간 사람도 있고 아직 그 과정이 오지도 않은 사람도 있고 그런 걸 통해서 굳이 막 무슨 책이나 설법을 통해서 설명 듣는 게 아니라 보면서 경험하고 배우는 그 다음에 공유가 가능해요. 비슷한 경험.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의 지금 공부 상태에 대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 이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좀 더 객관적인 이런 그 눈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끊임없이 지금 여기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만 일주일에 보통 저희 모임 같은 데서는 거의 월화수목금, 부산은 월화수목금이거든요.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맨날 다 자기가 아는 내용도 있고 맨날 들었던 내용이고 뭐 별로 새로울 것도 없고, 그런데 자꾸 그렇게 시간을 지나다 보면 말로는 똑부러지게 설명 못 하는데 예전에 가졌던 견해가 점점 쉬워지고, 그 견해가 사라진 그 자리에 그 견해 때문에 가려져 있던 것이 스스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안목이 넓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진짜 조금도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견해가 이렇게 쓱 사라지는 순간 또 하는 거예요. 그때 어는 처음에 어하고는 달라요. 처음에 이거하고 다르고 그냥 별 특별한 그런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문제가 해결됐다는 확실한 감이 와요. 진짜 불이 없다. 진짜 다른, 그러니까 예전에 그 오락가락 했던 게 다시는 오락가락 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안목이 열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둘이 없으니까. 둘이 있어야만 오락가락 하는데 이건 둘이 있을 수 없다는 강한 확신도 아니고 무슨 체험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 어서 오세요. 그래서 근데 이제 대부분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이 공부에 대한 상식적인 그 정보들이 있어요. 깨달음에 대한 어떤, 그게 전부 상이에요. 전부 상. 예? 그래서 그 상을 가지고 있게 되면 둘로 벌어진다는 게 뭐냐면, 자기가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떤 그 상에 맞으면 이건 좋은 거야. 근데 이게 안 맞는 일들이 이 현실 생활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이건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것을 자기 상에 맞추려고 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사라지면 일체가 다 깨달아요. 그래서 법을 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체험했다 하면 저한테 맞는다는 소리가 있거든요. 그건 아직 아니라고. 그러니까 전후로 나눌 수 있는 거라면 그건 아직 아니랍니다. 그 이전이 있고 이유가 있는 거라면 아직은 둘인 소식이다. 깨달음이 따로 있으면 아직은 둘이다. 깨달음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인지 말로는 설명 안 돼요. 그게 완전한 깨달음을 말로 표현하는 게 깨달음이 따로 없는 거예요. 일체가 깨달음이면 깨달음이라는 건 없어요. 그리고 너무나 당연지사인데 아까 했던 비유로 들어가면 번개가 번쩍한 순간 본 게 전부 다예요. 그 이상은 없어요. 그때 다 본 건데 그때 다시 이것이 계속 청천백일처럼 늘 밝아 있으면 다행인데 다시 이렇게 생각이 와요. 그건 자기도 몰라. 왜냐면 그건 당연해요. 누구도 안 그런 사람 없습니다. 한 번에 번쩍해서 확 밝아졌다.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케이스를 많이 이 깨닫고 난 뒤에 책을 보고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 케이스를 사례 연구예요. 사례 연구. 사례들을 보면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예. 심지어 기록에도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보통 석가모니를 그 이상화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분도 평생 숲속에서 똑같이 생활했거든요. 그때부터 진정한 공부의 시작이고, 공부는 따로 공부할 건 없고, 초창기에는 조금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면, 여전히 그 15도에서 소와 소 치는 사람으로 비유되는 게 뭐냐면, 처음엔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힘이 든다고요, 처음에.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의 시작이고, 그때 공부가 진짜 공부다는 거예요. 이거 알기 전에 공부는 공부가 아니에요. 이거 알고 나서 진짜 공부가 시작되는데, 잘못된 기존의 상식적인 깨달음의 정보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깨달으면 끝인데 더 할 게 없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제 할 일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그 할 일이 많아지기 시작했던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 않게 만드는 게 뭐냐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같이 될 수 있으면 시간을 많이 보내면 일상생활에서 저 사람이 공부할 때는 가만히, 그러니까 입 다물고 있지 말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 자주 이렇게 생활을 같이 해봐야 된다는 게 뭐냐면 그냥 별일 없을 때 그냥 공부방에 왔을 때 공부만 보는 게 아니에요. 진짜 같이 밥도 먹고 어디 놀러도 가고 같이 만나서 할 때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일상적인 버릇이 나와요. 그때 보면 아, 저 사람 공부가 굳이 이렇게 요즘 공부가 어떻습니까? 물어보지 않아도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거 보면 아, 저 사람 공부 아직 그렇구나. 또는 저 사람 언제 저렇게 여여해졌을까? 특별한 일이 없어졌네. 그래서 같이 오랫동안, 그래서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무슨 뭐 학원 다니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한동안은 그렇게, 그래서 이 공부가 그렇게 대형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끼케야, 석가모니도 끼케야 뭐 10대 제자, 예수도 끼케야 12제자 했던 이유가 한 사람이 좀 더 그 관계 속에서 사람을 진짜 친밀하게 지도할 수 있는 게 그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저도 학교 선생인데 예전에 처음 했을 때 50명쯤 됐었거든요, 제가. 그때는 뭐 애들 하나하나 신경 못 써주고 지금 이제 그 절반으로 줄었어요. 24, 5명인데 그래도 실제로 교사 눈에 들어온 애들은 이 10손가락 아니에요. 애먹이는 놈이거나 아니면 아주 진짜 뛰어난 놈이거나, 나머지 그 중간에 있는 애들은 잘 몰라요. 그런 식으로 이제 가까이 생활 속에서 지내면서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탁마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어떤 뭐 어록에 대해서 설명하고 강의를 하고 그건 전부 지견이고, 실제로는 말로 전달할 수 없는 그냥 바로 지금의 이 사실, 이 사실을 어떻게 전해줄 수도 없고 전해받을 수 없고 그냥 여기에 자주 있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주 이 상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승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모임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냥 여기 이 일로서 그냥 가만히 있는 그 시간을 오래 갖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면 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것도 어쩔 수 없어 처음엔 그러지만 이것도 바로 그렇기 때문에 두 조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은 더 이상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냥 잘 들어보세요. 그냥 와서 들어보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여기에 그냥, 그러니까 마치 그 가정교육 비슷한 거예요. 이게 그 집안의 가풍을 배우기 위해서 아들이 아버지 우리 집 가풍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적어가면서 공부할 수 있겠지만, 들어서 공부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말이고, 아버지 어머니 행동하는 거, 집안 분위기, 거기 오래 살면 자연에 물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식 공부는 훈습이라고 하면서, 훈습이 안 되면 공부가 아니라요. 그래서 그 요즘 이제 이렇게 SNS나 인터넷이 발달되니까 정보가 아주 누구나, 예전에 이런 이야기는 아주 제한된 정보였고 극소수만 아는 정보였는데 이젠 유튜브를 통해서 막 퍼져나가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런 정보를 하면서 이렇게 돼요. 근데 진짜 그 사람이 진지하고 성실하고 진짜 뭐 불교식으로 말하면 선근 인연이 있지 않는 한 올곧게 그렇게 공부에 이렇게 나갈 수가 없어요. 제 경험에 의하면 반드시 자기 생각 속에서 길을 잃어버려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고, 내가 그때 뭔가 체험했고 뭘 알았는데 지금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면 자기한테 자기가 뭔가를 아직 자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걸 본인은 아니까
그게 뭐냐면 이건 전해줄 수도 없고 전해받을 수 없는 건데 오로지 뭐냐면 그냥 스스로 여기에 오랜 시간을 지나면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뭘 특별히 뭘 배워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자증자오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 문제가 해결됐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는 순간이 와요. 진짜 그 의문이 사라진다 이거예요. 의문이 사라진다. 의문이 사라지니까 요 미혹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미혹이 사라지면 우리가 이제까지 갈등했던 인간관계의 문제나 삶의 문제에서도 분명히 변화가 옵니다. 그걸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자유로워졌음을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해탈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보통 이제 깨달음, 해탈 이 두 가지를 이제 말하는데 뭐 이걸 알자마자 다 해탈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법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실로 진정한 해탈이라면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자기를 구속하고 있던 법마저도 해탈이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시부도 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제 공부의 과정은 없는데 이제 현상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제 우리의 그 과정이라는 건 전부 기억이고 관념인데 그 과정 같은 게 있어요. 과정이라고 우리가 한동안 여기는 게 있어요. 그걸 펼쳐서 시각화하고 예, 안녕하세요. 그 시적으로 표현한 게 이제 시부도인데 그 시부도에 보면은 이제 제1도가 시무고 그다음에 제2도가 견적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 그림이 견우예요. 견우. 소 궁둥이를 보는 거 하고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구나 하면서 소 드구야. 그다음에 모구예요. 소를 기르고. 그다음에 기우기가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고. 그다음에 제7도가 망우존인이에요. 보통 보면은 이게 법이구나 하는 순간은 뭐냐면 견우나 득우 단계예요. 이거 그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기가 알았다라는 소견이 일어나면 그게 견우거나 득우예요. 내가 알았어.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내가 알았어. 이거군 이랬을 때 그게 득이란 말을 쓰는 게 그거 아주 미묘한 겁니다. 얻은 게 있는 거예요. 얻은 게 있어. 그러니까 집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다는 소견, 얻었다는 소견이 그게 깜빡 속는 거야. 그 느낌이나 뭐라고 해야 될까? 상태도 아니고 체험도 아닌데, 그 어떤 자기가 법이라고 미묘하게 분별하는 체험이거나 경험이거나 느낌 상태에 있을 때는, 이게 확실해, 분명해. 이게 얻은 거예요. 얻었기 때문에 이걸 얻었어 하면 뭐냐면 나머지는 다 잃어버린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몰라요. 왜냐면 이게 너무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상하다. 이게 계속 이러고 있으면 좋은데 이게 그럴 수가 없어요. 어떨 때는 이게 오락가락해. 그때 약간의 혼란이 오고 그때부터 이제 그래서 뒤에 모구란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채찍과 고삐를 놓아선 안 된다라는 표현도 나오고 그 다음에 소를 기른다는 게 뭐냐면 여기서 그 시간을 보내야 돼. 여기에 익숙해져야 돼. 제가 발견한 게 처음엔 대상화돼 가지고 따로 있는 그게 아직도 미세하게 분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러니까 여전히 뭔가를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뭔가를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법이라 할지라도 우리 법이라고 하는 다르마라고 하는 이 산스크리트 이 불교의 언어가 얼마나 신묘하냐면은 모든 현상, 모든 대상 경계를 다르마라고 하는 거예요. 예? 심지어 불법 또한 다르마라고 하는 거야. 예? 왜냐면 이 현상, 개개의 현상, 이 개개 경계 현상을 떠나서 다른 법은 없어요. 그냥 이게 법이야. 그래서
이제라고 해가지고 진제 속제가 그러니까 생멸문과 진여문이 1심 2문이다. 그 다음에 한 법인데 두 가지 진리, 진제 속제가 있다라고 하는 게 속제가 그대로 진제고 진제가 그대로 속제고 색이고 공이고 공이고 색이고 둘은 없어요. 근데 처음엔 둘인 것처럼 그렇게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미세한 분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정되지 않는 거예요. 둘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법에 집착하는 일이 생기고 그러니까 다른 데는 집착이 떨어져도 법에 대한 집착은 남아있는 상태가 두고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진짜 힘써야 되는 것이고 거듭거듭 그 자기 공부를 이렇게 그러니까 공부를 챙긴다고 해야 될까? 그때부터 공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래서 그 모구에 보면은 무슨 시가 나오면 소가 이제 막 남의 집 밭을 침범한다. 그게 뭐냐면 이 그 경계를 다시 그 쫓으려고 하는 이 마음의 경향성을 이렇게 제어하는 거예요. 그때는 방편이 필요해. 제어할 때는. 그래서 그렇게 길들이고 이 자기가 발견한 처음엔 대상화돼서 미묘한 분류가 있는데 자기는 그걸 인식 못해요. 둘로 벌어져 있다는 것을. 자기는 그걸 인식 못해. 예. 아직까지 자기의 그 상태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안목은 열리지 않고 좌우지간 법에 아직도 법과 짝을 이루고 있다. 자기하고 법이 둘이 돼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모구라고 하는 게 점점 여기에 친숙해지는 거예요. 그게 소를 기르는 거고 이게 세월이 오래 가는 거예요. 오랜 세월이 필요한 거예요. 정해진 제가 최소 10년이란 건 최소입니다. 최소. 그 다음에 기후기가가 뭐냐면 이제는 그 그림을 보면 그 전까지는 소하고 목동이 분리되어 있다가 기후기가에서 딱 목동이 소등에 올랐다. 그래서 고삐를 쥐지 않고 그게 피리를 불어요. 그때부터 뭐냐? 그때부터 자유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어떤 법이나 진리라고 하는 대상으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간다는 게 뭐냐면 자기가 처음 떠났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모함 공부를 왜 했죠? 뭔가 갈등 때문에 괴로움 때문에 했던 거예요. 거기가 집이었어. 그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요. 집으로 돌아와서 소를 잊어요. 이제 법에 대한 집착이 점점점 사라져야 돼. 한 10여 년 가까이 이 공부를 충실히 그 모구라고 표현되는 이 공부에 익숙해진 단계. 그게 군습이거든요. 오래오래 군습하다 보면은 점점점 그 경계가 희미해져요. 법이라고 하는 게 따로 없어져. 이게 법이니 저게 법이니 그게 사라져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분별심이 점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분별심이 점점점 희미해지고 그냥 온통 한 덩어리인 의식 자체 본래 분리가 없는 마음 원래 우리 마음 자체는 분리가 없으니까 예? 그래가지고 점점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뭐냐면 법이랄 게 따로 없어져. 예전에 뭐 체험했네 그 우스꽝스러운 잠꼬대같이 들려. 뭐 체험하긴 뭘 체험해. 예? 체험할 게 체험하고 안 하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실에서. 그게 이제 훨씬 이 눈이 밝아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있어. 좋고 싫고 괴롭고 울고 웃는 내가 따로 여전히 있다는 그게 미묘한 아상 그게 있어요. 예? 그것마저도 이제 세월이 지나면 법이랄 게 따로 없고 그래서 8, 7, 7도 그 이후에 8, 9, 10은 거의 같은 거예요. 그림으로 이렇게 현상적으로 나눠서 그렇지 8, 9, 10은 거의 동시고 실제로 뭐냐 법이란 게 따로 없네. 그럼 나는 이라고 딱 돌아와요. 그러면 이것도 대상이구나 이러는 거예요. 이것도 또 하나의 대상이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 멀쩡한 이 육신을 가진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개성이나 기억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문외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멀쩡히 예전 그대로 기능하면서도 예전엔 분명히 이게 따로 객관적인 이거하고 짝을 이루는 객관적인 실체성을 가진 존재였는데 가만있어 이거 컵하고 이거하고 실제로 느낌적으로 별 차이가 없어. 그냥 또 하나의 대상일 뿐이야. 나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몸뚱이에 갇혀 있지 않아요. 그게 인우구망이에요. 소도 사람도 다 잊어버린다. 소도 그 텅 빈 것으로 그려졌대서 싹 사라지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다 있는 이대로 텅 비었다는 사실이 자기한테 자명해지는 거예요.
어떤 그게 뭐냐면 부처님이 깨달은 연기의 진실이고 그게 공이에요. 어떤 실제성이 없구나. 그래서 진짜 꿈 같고 환상 같고 그림자 같다. 그게 바로 생사해탈이고 생사란 게 본래 없다 이거예요. 예. 뭐 무하다 하는 것도 무하가 되는 게 아니라 본래 나라고 할 만한 건 없었어. 그게 당연한 사실이에요. 본래 그런 거지. 나를 뭐 어떤 뭐 집착을 없애가 느낌에 대한 집착, 몸에 대한 집착을 없애가 부정관을 열심히 하거나 뭘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면서 그때 뭐냐 진짜 이거밖에 없어. 그렇게 되면 둘이었기 때문에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그 잠꼬대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런 얘기. 그러니까 처음에 이 공부한 사람들은 전부 깨달음. 그리고 체험하면 이거 다 이것뿐이죠 이것뿐이죠 그래. 예. 그러다 나중에 그게 다 쉬워지는데 고 물이 빠지는데 한 10여 년 걸린다. 그래서 본래 천진한 자기 자신을 돌아온다. 공부하기 이전의 상태가 딱 된다 이 말이야. 그게 이거예요. 이누구망이다. 본래로 돌아왔다. 그 본래로 돌아온 그 자리에서 다시 반본환원. 본래 뭐 나무는 푸르고 물은 흘러가. 예? 바람 불고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고 그러면서 이제 헛개비 같은 이것을 가지고 다시 저작거리로 들어가서 인연 있는 사람에게 이 공부를 나눈다 이거. 그게 이 공부의 큰 틀이에요. 큰 어떤 그 과정을 그런 식으로. 그래서 참 미묘한 거예요. 공부를 해보면, 그렇구나. 진짜 처음에는 자기가 뭘 보고 느끼고 안 것 같다가 중간에 오락가락하는 시기를, 그래서 내가 제대로 안 건지 깨달은 건지, 막 그 혼돈의 시기를 지내다가 나중엔 그 혼돈이, 그 의문이 스스로 싹 해소돼요. 진짜 아무 의심이 없는 상태에 도달해. 그러면서 자기를 한번 싹 돌아보는 순간에 깨달았다는 것도 또 하나의 망상이구나. 그 다음에 깨달을 사람이 없는데 그런 게 어딨어. 본래 그런 사람은 없었다며. 그 금강경 말 그대로 아인 중생수자 그런 상이 없다며. 나라는 상도 사람이라는 상도 그 다음에 목숨이라는 것도 특별한 뭐 깨달았다는 사람도 중생이라는 것도 그런 분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분별에 대한 그런 분별이 자기도 모르는 희미한 집착이었고 망상이었던 사실. 그래서 이것은 세월을 통해서 그 다음에 현실 생활 속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보통 뭐 생활선 하는데 생활선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생활이고 선이에요. 살아 움직이는 게 바로 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게 없어요. 그래서 선사들이 그런 거예요. 도가 따로 있나? 밥 먹고 차 마시는 게 일상 다반사다. 애 키우고 살림살이하고 직장생활하는 거 일거수일투족. 그러니까 행주자와 어묵동정. 우리 삶의 모습 그대로 그걸 불교에서는 사위의 우리의 몸의 태도라고 해요. 네 가지 어티튜드, 네 가지 태도인데 일체가 그게 선이 되는 거예요. 말에도 선, 침묵에도 선. 생각이 일어나도 선, 생각이 쉬어져도 선. 그래서 자유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기준이 있어. 잣대가 있으면 그 잣대 때문에 이건 아니잖아. 이건 맞아. 이건 틀려. 이런 일이 자기도. 근데 자기가 잣대를 갖고 있다는 사실 자기가 몰라요. 그걸 신약에서는 뭐냐면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네 형제 티만 본대요. 자기 눈에 들보가 박혀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는 제일 좋은 것이 뭐냐? 도반이란 말이에요. 같이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이 각자 거울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시끄럽게 되는데 그 시끄러움을 뭐라고 해야 될까? 그걸 이제 원효가 일심으로 화쟁한다는 게 뭐냐면 이 자리가 분명하면 다툴 일이 사라져요. 많은 사람 가운데 아주 극소수라도 이 자리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있으면 같이 그래서 그 법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법에 모인다 이 소리거든요. 법에 모이는 이 자리에 그냥 모이는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일체 현상이 닮아 법이기 때문에 일체 현상이 있는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에 그냥 여기 모이는 거예요. 이거 유일한 목적이에요. 여기서 뭐 기막힌 소리를 들어서 뭐 깨치고 그건 두 번째 일이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여기 모인다. 지금 여기 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지금 이 일이에요. 서양 사람들이 말했던 프레젠스로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이거예요. 이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예?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여러 사람의 현존이 있는 게 아니라 이 현존 자체만 있는 거예요. 이게 나와 법, 아와 법, 나와 세계의 진실이에요, 이게. 예. 근데 말은 현존이라고 하지만 현존이라고 하는 대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건 대상이 될 수 없어. 이게 가장 근본적인 거고 가장 진정한 주체는 이거예요. 예? 지금 너무나 당연한 그래서 사람들이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생각의 대상이 아니거든.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사람을 바보라고 하는 이유가 자기가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생각은 그래서 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기특하든 아무리 뭐 저급하든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해. 지금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거예요. 왜? 끝없이 바뀔 테니까 생각의 내용으로. 근데 아무리 바뀌어도 그걸 비유하자면 우리 영화 필름 아니면 그 애니메이션 할 때 보면은 그림 여러 장 미세하게 다른 그림 여러 장에서 쫙 하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듯이 실제로 뭐냐면 각 장면이 텅 빈 백지 위에 조금씩 달라진 그림이라 현상만 달라진 거고 실제 그 현상을 드러내는 바탕은 똑같아요. 그 똑같은 것 위에서 지금 쫙 하고 뭔가 변화가 펼쳐진 듯 그런 거예요. 그걸 연기라고 했거든요. 실제로 일어났어요. 인연 따라 일어났어. 근데 엄밀하게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하면 어떤 일도 실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만 마치 객관적으로 나와 대상이 존재하는 것 같은 착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꿈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인생은 꿈이다. 그래서 깨어있을 때나 꿈꿀 때나 똑같다는 게 바로 지금 이 환상의 법칙을 말하는 거예요. 연기는 환상이 일어나는 법칙이에요. 그리고 환상을 떠나서 이 제법을 떠나서 이 여러 가지 현상들을 떠나서 절대적인 법은 없어요. 이 제법이 그대로가 절대적인 법이에요. 따로 그래서 구할 게 없는 거예요. 이미 나도 이 세계도 그냥 이 한 덩어리 이거예요. 그래서 따로 찾을 게 없다. 따로 알 게 없다. 그러니까 집착에서 자유. 모든 집착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말로 표현한 게 뭐냐? 있는 이대로란 말이에요. 있는 이대로. 진연이 여연이 하는 말이 뭐냐? 진짜 이렇다 이 말이에요. 참으로 이와 같다. 참으로 그렇다. 여여하다. 늘 똑같다. 그게 우리의 근본 경험이에요. 그 여여가 없으면 우리는 변화를 경험 못해요. 아까 뭔가 현상이 벌어진 것처럼 보이려면 원래는 다 죽어있는 한 장 한 장의 사진이 움직여서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려면 변함없는 필름 위에 찍혀있는 이미지들만 다를 뿐이에요. 그게 순식간에 벌어지니까 마치 뭐가 살아 움직인 듯하지만 실제로 뭐냐 그냥 이 모양 없는 이 바탕이라 그걸 처음에 그 사실을 체험할 때 자기도 모르게 약간의 감각적인 느낌으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정서적인 희열도 동반하기도 하고 감각적인 어떤 의식의 확장된 느낌이나 아니면 이게 의식이 이렇게 보통 이게 한 덩어리인 것처럼 체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의식이 마치 이렇게 응집된 거예요. 그때도 이제 나중에 그 순간에는 그걸 몰라서 그렇지 나중에 지나보면 내가 그 사실을 경험했다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그 경험이 찾아왔을 때와 그 경험 이전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뭐 체험했다 이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거기서 공부한 사람들이 처음에 초보적인 실수가 뭐냐 변함없는 거야. 내가 분별 속에 있을 때도 그 분별을 다 알고 있었어. 그리고 갑자기 분별이 멈추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묘한 정서적이고 감각적인 심리적인 경험을 했는데 그때도 난 그걸 아무런 판단 없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건 지금도 이렇게 있어요. 그게 없으면 우리 경험은 없어. 그리고 이것은 있다 없다라고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예. 있다도 이거고 예를 들어서 깨어있는 상태 분별할 때도 이거예요. 그 다음에 잠들어서 꽉 깊은 잠이 들어서 일체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 때 그때 어떻게 상대적인 분별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바로 이거예요. 예. 그 순간에도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그거. 모든 경험의 배경이라고. 모든 경험의 본질이고.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난 그때 나 전신 마취 들어갔을 때 내가 사라졌다. 그거 어떻게 알아? 자기가 사라졌는데. 사라졌다고 그렇게 경험한 그놈은 누구냐고. 그놈은 절대 안 사라져요. 깊은 잠에 들었다고 나 어젯밤 꿈도 안 꿨는데 그거 어떻게 알아? 이 분별의식 깨워서 막 상대적으로 분별하던 게 사라졌는데도 절대 사라지지. 그러니까 있다 없다에 그러니까 조주 무자가 그거예요. 어떨 때는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할 때 있다라고 말했고 어떨 때는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말했어. 그래놓고 무문의 힌트가 뭐냐? 있다 없다의 무가 아니다. 똑같은 무다. 그러니까 무라고 안 해도 돼요. 무가 뭐냐 하면은 이렇게 이게 자나깨나 유의다. 그리고 깨어있을 때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분별이라고. 일체 예를 들면은 지금 뭐 차가 놀았습니다. 그 절대적인 진리를 가르는 그게 마상근이고 뜰 앞에 장 나오고 마른 똥막대기에 비밀한 뜻이 화두 모든 화두의 뜻이 그거. 결국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경험하는 자와 경험할 대상이 그냥 통째로 이거기 때문에 늘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특별한 경험이 아니야.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걸 자기는 모른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걸 알았다는 사람도 엉뚱한 걸 붙잡는 거야. 알았다는 순간 불로 벌어져요. 그래서 이건 죽어도 알지 못한다. 석가도 몰랐거늘 가섭인들 전하시면 알았다면 그건 아르마리 돼. 그래서 그 아는 자체가 사라지는데 그래서 공부에 힘 빠지는데 십수년 걸린다. 공부에 대한 집착 그걸 힘 빠진다고 생력 힘을 던다고 했는데 힘이 완전히 덜어지면 그게 공부가 전체가 됐다. 공부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 공부하는 자와 공부할 대상으로 미묘한 분리가 있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 모르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것이 뭐냐? 처음에 이렇게 내가 알았다. 그 선명했던 그 분별이 점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 상태에 있으면 덜컥 겁이 나는 게 분별이 겁을 내는 거야. 왜냐면 자기가 통제할 수 없으니까. 분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더 확실한 걸 잡기 위해서 또 손짓을 해요. 네. 그때 제대로 지도하는 사람이 뭐냐? 더 갈 곳을 잃게 만들어준다. 지금 할 게 없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항상 이런 전공이나 아니면 도전을 항상 해야 된다는 걸 제가 이번에 절실히 느낀 게 뭐냐면 한다고 딱 생각하고 정말 이게 이제 뭐 별거 있나 뭐 이런 것도 했는데 일반 이 사람들을 만나서 막 말을 하거나 어떤 관계가 오다 보면은 얘가 왜냐면 이 뭐지 이렇게 딱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오늘 목요일 이렇게 오거나 아니면은 뭐 유튜브를 듣거나 이러면 딱 그게 더 확실해지면서 안정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항상 함께 했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게 훈습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갑자기 어느 순간 갑자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 하면서 문제가 사라졌다는 사실이 자기한테 자명해져요. 헷갈리지. 그러니까 왜 옛사람 그러니까 왜 이게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왜 이 선의 방편이 최상승이다 하는 이유가 있어요. 서구인들이 저도 아디아샨티니 뭐 여러 가지 불이론자들 아드바이타 하는 사람들 책도 번역해보고 그 사람들 구할 수 있는 것 다 구해봤는데 여전히 직연의 자체가 남아있어요. 깔끔하지가 않아. 왜냐면 그걸 내려놓기가 제일 힘든 거예요. 뭐 어디에도 의지해야 되는데 이거는 절대 힘이 빠지는데 왜 그게 힘을 잃어버렸는데 왜 그게 힘을 얻는 건지 절대 이해 못해요. 이 법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 때 그때 이 자연스럽고 이 편안함에
자기가 바로 그것이란 사실을 그냥 그게 좀 뭐라 그럴까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옛부터 한 고비를 넘은 뒤에 공부가 그렇게 제대로 기록도 없고 이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말로 설명이 안 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그 전 근대적인 표현일지 모르지만 인연이다. 인연에 맡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이거는 이제 어제 제가 복귀 수업집을 갔었어요. 예. 이제 사람을 공부인들을 만나면 안 되는데 그냥 일반 이제 뭐 우리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은 집에 그냥 있거나 이러면은 이게 자꾸 분별이 일어나고 생각이 일어나요. 그 자리를 분명히 같이 이렇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냥 이제 한번 갔어요.